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필 교수입니다. 자, 오늘 이제 앞에 강의까지 해서 전압 강화를 대충 마무리하고 이제 이번 강의는 뭐 좀 간단합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또 문제 풀고 끝날게요. 일단 제목은 전력 손실 뭐다? 경감 대책이다. 우리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또 주로 시험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교재 보면은 자, 전력 손실 경감 대책 286페이지인데 박스에다 제가 정리를 8가지를 해놨죠. 처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 9장을 찍으면 이제 전력이 마지막인데 다음에 이제 이 오늘 강의 찍고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 변압 용량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이제 전력 강의는 다 끝납니다. 자, 마무리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새 과목 들어가면서 저는 또 다른 과목의 교재 작업을 또 해야 되고 제가 능력이 있으면 막 하면 좋겠습니다만 너무 시간이 쫓깁니다. 쫓기고 잠도 부족하고 일은 많고 할 거는 많고 가끔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되지? 작년 코로나 때문에 시작한 것이 코로나한테 감사를 해야 될지 코로나한테 감사한다고 하면 저 자영업자들한테 맞아 죽겠죠. 자, 방금 없던 걸로 합니다. 자, 아무튼 열심히 할게요. 자, 여러분들 책을 보면은 자, 전력 손실 경감 대책. 우리 여러분들 전력 손실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썼나요? 뭐 PL이다. 식은 I 제곱 R 뭐 이런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저항에서 발생하니까 무슨 손이에요? 저항손이다 이렇게도 배웠고 또는 동손이다. 기기 시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고 그래서 기본 이제 저식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비례식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냐? 교재 보니까 첫 번째가 승합이라고 되어 있죠. 승합. 자, 승합. 여러분들 승합이란 말은 전압을 높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우리가 3장에서 이거 배웠죠. 전력 손실과 자, 전압의 관계는 제곱의 반비례다. 기억 안 나시면 다시 3장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승합을 해서 전압을 높이면 제곱의 반비례해서 전력 손실 뭐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승합을 해줘라. 손실을 줄이자는 이야기야. 자, 두 번째는 역률 개선. 여러분들 이 역률 개선도 우리가 3장에서 손실과 역률 관계 이렇게 배웠죠. 자, 제가 교재에다가 다 적어 놨습니다만 여러분들 교재만 보고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옆에 써져 있는 식들이 여러분들 기억에 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험 갈 때 시험 문제 옆에가 식이 써져 있진 않잖아. 떠올려 봐야죠, 빨리. 자,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일관계. 그러니까 전력 손실도 역률과는 어쩐다? 제곱의 반비례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런 문제도 풀어봤죠. 우리가 콘덴서죠, 콘덴서. 자, 콘덴서를 설치하게 되면 자, 역률을 뭐 한다? 개선하게 돼. 궁극적인 목적은 제곱의 반비례해서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첫 번째 승합, 두 번째가 뭐다? 역률 개선. 자, 세 번째. 여러분들 교재에서 그 3번하고 4번은 같이 묶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책에 보니까 3번에는 배전솔로 단축. 자, 4번에는 동량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동량 증가는 단면적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 식을 통해서 보기 전에도 우리 앞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수지식. 수지식은 우리가 이 변압기에서 최말단까지 배전 거리가 진다. 길어지고 변압기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자, 전력 손실이 어째요? 커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수지식의 단점을 보완한 게 저압 뱅킹 방식. 배전 거리를 줄이고 변압 용량을 줄이고 이런 거. 좀 떠올려 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오늘 그냥 식을 통해서 보면 자, 우리 전력 손실. 자, I 제곱 R. 요 뒤가 R이죠, R. 여러분들 R 자리에 뭐 쓰면 돼요? 로우 A분의 L이다. 그럼 딱 봐보니까 이 손실하고 자, 선로 길이 비례죠? 그럼 선로 길이가 커지면 길어지면 손실 커지니까 얘를 뭐 한다? 줄이란 이야기야. 그럼 비례해서 얘가 줄겠죠. 단면적을 키우면 어떻게 돼? 반비례해서 얘가 줄죠. 그럼 전선의 단면적이 뭐하다? 커진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구리양이 많이 들어가니까 동량이 뭐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5번하고 6번도 같이 묶으시면 될 것 같아.
낡은 전선을 새 전선으로 교체해라. 그 다음에 무슨 설비를? 노후 설비 교체. 같은 말 아닙니까? 자, 낡은 전선을 새 전선으로 교체해라. 막 문제상에 이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지. 우리가 이제 전에 코로나 현상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코로나 현상이 발생하면 코로나 손실, 전력 손실이 발생해. 전력 손실이. 그럼 코로나를 방지하면 어떻게 돼요? 전력 손실이 줄어들겠지. 그럼 코로나를 방지할 때 뭐뭐 하라 했어요, 제가. 2장을 가보시면 돼, 코로나 쪽에. 제가 굵은 전선 써라. ACSR 중공연선. 복도체 방식을 써라. 낡은 전선을 새 전선으로 교체하라. 가성금고를 개량해라. 전위 경도를 낮게 해라. 임계 전압은 높여라. 이게 지금 우리가 그때 배웠던 거야. 근데 방금 제가 열거한 것 중에 뭐 있었어요? 낡은 전선을 새 전선으로 교체. 지금 그런 이야기. 같이 연관시켜서 봐보시라. 지금 그런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자, 저는 6번이라고 쓸게요. 자, 교재 보니까 불평형 부하를 개선해라. 이렇게 돼 있네. 자, 불평형 부하를 개선해라. 여러분들 이 불평형 부하 개선은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엊그저께 배웠죠? 단상 3선식을 좀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단상 3선식. 여러분 단상 3선식은 세 가닥이죠. 그럼 세 가닥인데 자, 우리가 부하가 뭐 되면 자, 평형이 되면 중성선에 전류 흐르잖아요. 그러면 세 가닥이지만 두 가닥만 흐르니까 전력 손실은 2I 제곱R 이렇게 된다 했어. 근데 부하가 뭐 되면 자, 불평형이 되면 중성선에 이제 전류가 다 흐르죠. 그러면 세 가닥이라고 잡고 3I 제곱R 뭐 이런 이야기네. 그럼 이 3I 제곱R을 2I 제곱R처럼 줄이려면 부하를 뭐 시켜야 돼요? 평형시켜라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7번. 맨 마지막에 봐보니까 단위기기 가로 안에 뭐 있어요? 변압기 용량. 자, 변압 용량을 줄여야 된다. 이거는 제가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수지식은 변압 용량이 커져서 전류가 많이 흘러. I제곱 할 때 이 I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전류값을 줄이려면 변압 용량을 어찌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변압기는 부하가 있든 말든 자체적으로 어쩝니까? 철손이 생기죠. 무부하 때도. 오케이? 그럼 아무래도 용량이 클수록 또 손실이 커진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니까 기기 때 배운 걸로 또 보셔도 되고 우리가 그렇게 수지식 생각하고 자, 뱅킹 방식에서 변압 용량을 줄였던 걸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뭐를 했을 때 전력 손실을 뭐를 했을 때 줄일 수 있냐 정리를 딱 하자면 첫 번째 승합해야 된다. 두 번째 역률 개선해야 된다. 세 번째 선로 길이를 줄여야 된다. 단면적을 키워야 된다. 낡은 전선을 새 전선으로 교체, 노후 설비 교체. 불평형 부하를 평형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변압 용량을 어째라. 줄여라. 뭐 이런 관점으로 정리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7페이지를 보면은 부하에 따른 전압 강화나 뭐다. 전력 손실 계수.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전압 강화나 자, 전력 손실 계수다. 자,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가 뭐라 되어 있냐? 말단 집중 부하. 자, 2번에는 뭐라 되어 있어요? 균등 자, 분포 부하. 근데 여러분들 여기도 제가 뭐 과정을 좀 생략할 겁니다만 특히 여러분들 그 균등 분포 보면은 거기가 적분돼 있죠. 식이 몇 줄입니까? 식이 한 8줄, 9줄 된 것 같은데 굳이 그 적분까지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면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파트는 저 두 개를 비교해서 결과만 잘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 그러면 맨 밑에 나와 있는 박스가 결과가 돼요. 그럼 이 결과를 보기 전에 자, 말단 집중 부하는 뭘 보고 말단 집중이냐? 자, 이게 지금 전원선, 급전선이다. 그 다음에 얘가 뭐겠어요? 자, 간선이야. 근데 부하가 말단에 어째 있다? 집중이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죠, 집중. 이해됐죠? 근데 이렇게 말단 집중으로 된 것들을 자, 일정한 간격으로 균등하게 어쨌다. 자, 배치를 이렇게 시켰다. 뭐 그런 이야기야.
근데 앞으로 문제 풀 때 이렇게 갑니다. 균등분포는 가로등을 주로 생각을 해봐요. 그거 문제 풀 때 가로등이란 말이 보이면 균등분포다. 왜? 우리 자, 길 가다 보면은 이런 가로등이 어쩝니까? 일정 간격을 두고 계속 이렇게 서 있죠. 이 그림하고 흡사하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 말단 집중 우리가 처음 봤냐? 또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송전단이 있고, 자, 뭐가 있다? 수전단이 있다. 부하가 지금까지 다 어디 있었어요? 수전단에 다 몰려 있었어. 그러니까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다 지금 뭐예요? 말단 집중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무방하다. 지금 그런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자, 전압 강화나 자, 전력 손실을 간단하게 써볼게요. 우리 지금까지 전압 강하면 간단하게 IR, 전력 손실은 I제곱 R, 자, 이렇게 배웠어. 근데 이렇게 말단에 집중되는 거를 자, 균등하게 분포를 시키게 되면 전압 강화나 전력 손실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몇 배로 줄 거냐가 여러분들 교재 보면은 자, 적분식으로 나와 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적분은 제가 갑자기 피하도록 하고, 그럼 맨 밑에 결과를 봐보세요. 분산부하는 집중부하에 비해서 전압 강화 얼마다? 2분의 1. 전력 손실은 3분의 1. 그러니까 이렇게 분포를 시키게 되면은 전압 강화는 말단 집중일 때 몇 분의 몇? 2분의 1. 얘는 몇이다? 3분의 1로 된다. 지금 그런 결론이죠. 이 결과 꼭 기억하세요. 전압 강화는 2분의 1. 자, 전력 손실 얼마다? 3분의 1. 꼭 기억을 하고 계셔. 물론 요거 관련해서 계산 문제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결과만 외우고 있어도 충분히 자, 문제 푸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교재 자, 291페이지로 가서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이제 정리합시다. 자, 문제 10번부터 보겠습니다. 배전솔로의 손실 경감과 관계 없는 거야. 자, 첫 번째 1번 뭐라고 됐어요, 여기? 자, 승합해 줘야 돼, 승합.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부하의 불평형을 뭐 한다? 불평형 부하를 계산해라, 방지. 그 다음에 역류를 또 어째야 돼? 계산해야 돼. 2번에 보면은 다중접지 방식 채용 아무 상관이 없죠. 자, 배전솔로의 손실 경감과 관계없는 거. 자, 첫 번째 승합 맞나요? 자, 두 번째 역률 계산해야 돼. 4번에 보면은 동량 증가해야 돼. 이게 단면적을 증가다. 근데 3번에 뭐라 됐나요? 대용량 변압기를 채용해라. 벌써 틀렸지? 변압 경량을 아까 어째야 돼? 줄여야 된다. 자, 12번에 보면은 전력 손실 감소 효과로 관계가 뭔가? 자, 1번에 보면은 자, 문제가 좀 애매하죠? 전력 손실 감소 효과라고 되네, 효과. 효과라고 보면 안 되고, 전력 손실 감소하는 것과 관계 뭔가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네. 자, 1번에 승합공사를 조기 준공해라. 맞죠? 빨리 승합을 시키고. 나번에 보니까 노후 설비 어째야 돼?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번에 보니까 설비 운전에 역률 어째야 돼요? 개선시켜야 돼. 자, 마지막 뭐라 돼 있어요? 선로 등가 저항 계산을 철저하게 한다. 근데 계산만 철저하게 뭐합니까? 계산을 해서 결론은 저항을 줄이는 게 문제지 계산만 잘한다 해서 문제가 아니죠. 저항 계산을. 자, 4번을 답으로 보시면 돼. 자, 13번. 여러분들 13번은 우리가 사실 이런 문제들은 3장에서도 이미 다 풀어봤어요. 자, 거기 보시면은 배전 전압을 자, 전압에다 V라고 써보세요. 6600에서 11400으로 높이면 수송 전력이 같을 때 전력 손실은 처음에 몇 배로 되냐? 전력 손실에다 PL 쓰면 되지. 그러면 제가 아까 V 쓰라고 했고 PL이니까 자, 전압과 전력 손실 관계를 지금 물어본 거란 얘기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 식이 빨리 떠올라야 되죠? 자, 그러면 전압 자리에 어떻게 쓰면 돼요? 전압이 몇 배로 승합되는가 보려면 자, 11400을 뭘로? 6600 나눠야지 얼마가 승합되는지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뭐부터 해야 돼요? 제곱하고 1. 이렇게 계산하면 뭐 문제 끝났네. 자,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자, 14번. 근데 14번은 2차 가면 주관식으로 나와요. 이 문제가.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눈에다가 잘 익혀두셔야 돼. 근데 이제 이게 또 이런 문제들 있죠. 제가 요 수업하면서 야, 그 14번 문제는 2차에서 잘 나오니까 잘 봐. 그래서 이제 2차 올라왔어요. 이거 1차에서 봤지? 대답을 안 해.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제발 좀 봐. 알겠습니까? 자,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떻게 한번 보고 다 기억하겠습니까만. 자, 문제를 봅시다. 자, 그림 같은 회로에서 A, B, C, D 어느 곳에, 자, 밑줄 거 잡아요. 전원을 접속하냐,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말이죠. 지금 이 A점에다가 전원을 접속할 수도 있고, B점에다 할 수도 있고, C점에다 할 수도 있고, 자, D점에다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이야. 그래서 A, B, C, D 어느 곳에 전원을 접속하면 간선이란 말 보이죠?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자, 간선. 간선 AD 간의 전력 손실이 최소가 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냥 얘가 전원선이고 여기가 간선, 여기가 무슨 선이야? 분기선이죠? 분기선. 자, 그럼 여기가 현재 간선이야, 간선. 그럼 A, B, C, D 어느 곳에다가 우리가 전원을 접속해 줘야지 이 간선에서 무슨 손실이? 전력 손실이 자 최소로 되냐? 여러분들 전력 손실도 어떻게 써요? I제곱 R. 자, 이런 식으로 쓴다, 이런 식으로. 자, 단 뒤에 문제 조건 있죠? 단 A, B, B, C, C, D 간의 저항은 같다. 그럼 결론은 무슨 말이에요? 저항은 전부 다 R로 자 같다. 자, 그런 이야기야. 좀 봐보세요. 그러면 저항은 다 같죠? 그러면 전력 손실이 뭐가 되려면? 최소가 되려면 전류가 어찌해야 돼? 가장 적게 흐르는 전원 지점을 찾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네.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이 부하 측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여기가 30A, 여기가 20, 50, 그 다음에 40. 자, 이렇게 돼 있네. 자, 이해됩니까? 자, 합시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봐보세요. 그러면 A에다가 전원을 접속하면, 자, 전류가 분기선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지. 간선은 어떻게 해요? 간선. 옆으로 몇 개 갑니까? 3개 가지. 그럼 A점에다가 전원 접속하면, 자, 전류는, 간선은 이렇게 흐른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분기선 볼 필요 없죠. 왜? 간선에서의 전력 손실만 우리가 따져주면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은 전류가 얼마 흐른가 봅시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어요. 각 구간의 저항은 다 같으니까 전류가 가장 어쩐다? 적게 흐르는 자, 전원 지점을 찾아라. 지금 그런 이야기야. 제가 전류 항상 뒤에서부터 보라겠죠. 자, 여기 얼마랍니까? 40, 이 두 개 합한 거, 자, 90. 두 개 합하면 110. 자, 여기가 A 지점에다가 전원 공급할 때야. 그럼 B 지점에 공급은 어떻게 될까? 옆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두 개. 자, 왼쪽으로 몇 개요? 자, 하나. 오른쪽은 이렇게 흘려야지, 전류가. 자, 여기부터 봐봐요. 뒤에서부터 얼마입니까? 40. 두 개 합해지면, 자, 90. 근데 이쪽은 하나만 누르죠, 이거. 얼마입니까? 30. 그러면 자, 얘가 B에다가 어째? 전원 접속할 때야. 그럼 누가 더 전류 전가 봐야 되죠? 40, 40, 90, 90 같은데 110이나 되고 30밖에 안 되네. 그러면 B점이 더 전류값이 적다. 이해됐죠? 자, C점은 어떻게 돼요? C점은 왼쪽 두 개, 오른쪽 하나. 자, 이쪽으로 두 개. 자, 이쪽으로 하나. 지금 이렇게 가네. 얘가 무슨 점이다? C점. 자, 전류 얼마 흐른가 보세요. 자, 여기 30. 두 개 합해서 50. 근데 여기는 어쩝니까? 이쪽 하나만 가죠. 얼마로? 40. 자, 그럼 B하고 비교해보면 누가 더 전류 적어요? 40, 40, 30, 30 같은데 90이나 되네? 50밖에 안 되고. 그럼 이거 탈락. 자, D에다 주면 왼쪽으로 몇 개 갑니까? 3개. 자, 왼쪽으로 3개. 자, 답이 보이네. 자, 뒤에서부터 봐야죠. 여기 얼마 올라요? 30. 두 개 합하면 50. 두 개 합하면 100. 자, 여기가 D점. 이해됐죠? 자, 이제 두 개 비교합니다. 30, 30, 50, 50 같은데 얘가 100이나 돼. 40밖에 안 돼. 그럼 가장 전류가 적게 흐르는 지점이 뭐다? C점. 답은 C란 이야기야. 이거 나중에 이제 2차 가서 알아서 정리를 해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292페이지로 갑시다. 자, 여기 문제예요, 이거.
15번을 보면은 선로의 부하가 균일하게 분포. 자, 균일 분포 밑줄 그어서 봐요. 있을 때 배전 선로의 전력 손실 밑줄 그어서 해야지. 자, 전력 손실은 이들의 부하가 선로 말단에 뭐 돼 있을 때, 집중돼 있을 때 비해서 어떠하냐. 지금 이렇게 돼 있네. 자, 말단 집중에다가 밑줄 그어서 봅니다. 말단 집중. 자, 어디 집중? 말단 집중. 자, 그럼 밑줄 끄은 것만 보면 어떻게 돼요? 부하가 균일하게 분포, 균일 분포에, 자, 뒤에 전력 손실은 말단 집중의 몇 배냐? 전력 손실이죠? 균등 분포는 말단 집중의 몇 배다? 3분의 1.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지. 자, 16번. 자, 그림에서와 같이 부하가 균일한 밀도로 도중에서 분기되어, 자, 방금 균일한 밀도, 이런 말 있죠? 밑줄 꺼서 보시면. 균일한 밀도. 도중에서 분기되어 선로 전류가 송전단에 이를수록 직선적으로 뭐 한다? 증가한다.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경우 선로에 무슨 강하다? 전압 강하, 거기 밑줄 꺼서 봐. 전압 강하. 이 송전단 전류와 같은 전류 부하가 선로 어디? 말단에 집중, 밑줄 꺼서 보고. 자, 경우의 대략 몇 배냐? 그럼 밑줄 끄은 것만 보면 균일한 밀도의 뭐 전압 강하는 말단 집중의 몇 배냐? 지금 그런 이야기죠. 포인트만 잡아보면. 그럼 전압 강하는 얼마다? 2분의 1. 그러니까 아까 문제는 전력 손실 3분의 1, 얘는 2분의 1. 근데 아까 중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자, 균일한 밀도로 도중에서 분기되어 선로 전류가 송전단에 이를수록 직선적으로 뭐 한다? 증가. 말이 참 어려운데. 자, 요게 지금 균등분포 아니야. 각 부하에서 1A씩 쓴다고 가정해봐. 1A. 자,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 얼마 흘러요? 1 흐르지. 그럼 여기는 2 흘러야죠. 두 개 쪼개지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 흘러야 돼? 3, 4, 5, 6. 송전단, 수전단. 그럼 송전단으로 갈수록 전류값이 어째요?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되잖아. 그림이 그런 그림이란 이야기야. 별 말이 없어요. 의미가. 자, 17번. 자, 17번만 마무리하고, 자, 강의 끝내겠습니다. 17번은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자, 20개 가로등. 자, 20개다 체크해 보시고, 500m 거리, 거기다가 밑줄. 자, 균등하게 배치되어 있다. 그럼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균등 분포 나오면은 가로등 생각해 보라 했잖아요. 자, 한 등의 소요 전류는 4A, 전선의 단면적은 38스퀘어. 자, 도전율은 55모라고 하면 한쪽 끝에서 110V로 급전할 때 최종 전등에 가해지는 전압은 얼마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세 줄이나 되고 읽어봤자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림을 그려보면 돼, 그림을. 여러분들, 제가 전력이나 기기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제가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왜? 그림이 그려지면 훨씬 공부하기도 쉬워요. 항상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 자, 20개 가로등이 500m 거리에 균등하게 배치되어 있다. 자, 일단 요 거리가 몇 메타입니까? 500m래, 500m. 그러면 가로등이 몇 개가? 20개가 균등하게 이렇게, 자, 배치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야. 자, 총 몇 개라고요? 20개. 자, 20개. 그러면 한 등의 소요 전류는 몇 암페어다? 4A. 자, 여기서도 4A 쓰고, 자, 여기서도 4A 쓰고, 다 4A씩이야. 그러면 전선의 단면적은 38스퀘어다. 자, 이 전선의 단면적이 38스퀘어. 우리 보통 단면적 A라고 지금까지 썼죠. 자, 그 다음 도전율이 뭐다? 55모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아시죠? 고유저항하고 도전율은 역수관계라는 거. 그럼 도전율이 주어졌단 말은 고유저항이 주었단 얘기야. 역수치하면 55분의 1이다. 고유저항. 결론은 경동선이네, 경동선. 우리가 일장에서 배웠던. 그러면 한쪽 끝에서 몇 볼트로 급전했어요? 자, 여기에서 110볼트로 급전해줬다. 그러면 마지막이 여기죠. 최종 전등에 가해진 전압은 얼마냐? 자, 여기 전압이 얼마겠냐? 좀 그런 이야기야. 자, 감이 안 잡히죠? 자, 이렇게 합시다.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아, 여기 지금 몇 개가 달려 있어요? 20개가 달려 있잖아. 그러면 이 선에 딱 조건 봐봐요. 길이가 나왔고 뭐 나왔어? 고유저항, 단면적 A 나왔죠? 우리 저항 쓸 때 뭐라 했습니까? 로우 A분의 L. 아, 그러면 이 선의 저항을 구할 수 있겠다. 이해됐죠? 그럼 자, 전체 저항이 구해졌어. 근데 가로등이 몇 개야? 20개니까 몇 등분에 20등분을 하면 되죠. 자, 전체 저항을 20으로 나누면 각 구간에 저항이 주어지지 않겠어, 저항이.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만 계산하면 되지. 그러면 여기 전압에서 여기 전압가가 빼면 요놈. 그럼 요놈 구해서 여기 전압가 빼면 요놈. 이렇게 가죠. 이해됐죠? 그럼 자, 여기가 몇 암페어인지를 봐야지, 그러면. 자, 여기 얼마 흐릅니까? 4암페어. 그럼 여기는 얼마 흐르겠어요? 두 개 쪼개지니까 8암페어. 그러면 여기는 4암페어씩 있으니까 80암페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전압가가 빼서 요놈. 또 여기에서 전압가 빼서 요놈. 그럼 몇 번을 빼야 돼? 20번을 빼야지, 20번을. 자, 시험 보다가 나고 합니다, 나고. 20분 빼려면. 이건 정말 다행인 거야. 기출문제 보면 100개의 가로등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시험 포기.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이렇게 하자는 얘기지. 지금 여러분들 얘가 무슨 분포예요? 자, 균등분포야, 균등분포. 이걸 말단 집중으로 바꿔봐요. 말단 집중으로. 말단 집중. 그럼 여러분들 말단 집중이라면은, 자, 여기가 20개가 다 있다는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여기 전압을 아까 몇 볼트 했어요? 110. 그럼 우리는 이 사이에 뭔만 구하면 돼? 전압 강하.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 얼마 흘러? 80A 흐르겠지? 이해됐나요? 근데 문제는 말단 집중으로 먼저 구한 다음에 균등분포로 바꿔버려라 이 말이야. 이게 균등분포니까. 그럼 아까 전압 강하는 몇 분의 1로 돼요? 2분의 1로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말단 집중에서 전압 강하 어떻게 해야 돼? 자, IR 아니면 EIR 써야지. 단상이니까, 전등이면. 근데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를. 자, 봐봐. IR인지 뭔지, EIR인지. 그러면 지금 아까 로우 A분의 1로 했던 이 지금 R 값이 한 가닥 거냐, 두 가닥 거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한 가닥에 언급이 없어. 이해됐죠? 아, 그럼 한 가닥에 언급다 그러면 두 가닥 전체네? 그럼 IR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답을 딱 봤어요. 해설란에. 근데 EIR로 돼 있네. 미치겠네, 이거. 한 가닥이란 말이 없다면 교수님이 분명히 두 가닥 전체니까 IR을 했는데 왜 풀이는 EIR이냐? 그걸 봐야죠. 문제를 얼른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간 없으니까 제가 미리 이야기해 드릴게. 포인트는 한 가닥이라는 포인트가 있어. 어디가 있냐? 이 단면적이 문제, 단면적. 자, 이 전선의 단면적이 얼마다? 38이다. 여러분들 이게 전선이라고 가정해봐요. 자, 전선이 두 개가 있어. 자, 전선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두 개를 합쳐놓고 38스퀘어 이렇게 부르지 않죠? 하나가 38이지. 자, 우리가 단면적이 6스퀘어다 그러면 두 개 합하고 세 개 합해서 6스퀘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지 않잖아. 하나가 6스퀘어라는 얘기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몇 가닥이라는, 한 가닥이라는 정보가 단면적이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아, 이거 한 가닥 거구나. 2를 곱해야 되구나. 이렇게 가야죠. 자, 이해되셨죠? 자, 2 곱하기 이 회로 흐르는 전류는 말단에 부하가 20개가 다 있으니까 80A 흐르겠지? 그럼 I 자리 얼마다? 80. 저항은 어떻게 써요? 로우 A분의 L. 자, 아까 고유저항 55분의 2. 자, 단면적은 38. 자, 길이는 500m. 요게 지금 연도 풀이 보시면은 38V로 나옵니다. 38V. 자, 그러면 말단 집중일 때 38이면은 2분의 1을 해야죠. 그러면 38 곱하기 얼마? 2분의 1 하면 19V다. 그럼 이 균등분포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압가가 몇이다? 19V 나오더라. 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전압 얼마입니까? 저 전원 측의 전압 110에서 중간의 전압가가 얼마? 19만 빼버리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91V가 답이 돼야지. 자, 이해되셨죠? 자, 조금 차분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저도 이제 또
다음 강의를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일단 마무리합니다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강의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강의가 뭐 남았어요?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변압 경량. 정말 중요해, 2차에서. 자,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